지금 이 순간 세계 귀금속 시장은 숨을 참고 있습니다. 중국이 멈췄고 미국도 멈췄고 한국도 멈췄습니다. 전 세계 금은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세 나라가 동시에 문을 닫은 건데요. 문제는 시장이 쉬는 동안에도 가격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바닥난 런던 시장에서 은값이 하루에 3%씩 출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딱 일주일 뒤 2월 24일 중국이 다시 눈을 뜹니다. 전문가들이 이 날짜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9일 동안 억눌렸던 매수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금 은 시장은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금은 한 달 동안 사상 최고가를 무려 11번이나 갈아치웠고, 은은 역사상 처음으로 100달러 벽을 뚫더니 130달러 근처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때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더 가는구나. 그런데 2월 30일 분위기가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 지명 이슈가 터지면서 시장 심리가 급반전된 겁니다. 금과 은 모두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 특히 은의 낙폭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40% 가까이 빠지면서 72달러대까지 밀려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금이 먼저 5,000달러 선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은은 아직 완전히 따라붙지 못하고 있고요. 이 회복 속도의 차이, 단순한 숫자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갈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 전 세계 귀금속 시장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한국 이 세 나라가 동시에 시장 문을 닫은 겁니다. 중국은 춘절, 미국은 프레지던트 데이, 한국은 설 연휴. 각자의 이유는 달라도 결과는 하나입니다. 글로벌 귀금속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증발해버린 거죠.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상해 선물 거래소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쉰다고 해서 가격도 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동성이 바닥난 런던 시장에서는 작은 매도 물량 하나에도 금값이 1.5%, 은값이 3.4%씩 출렁이고 있거든요. 9일 동안 눌려있던 이 에너지가 24일 재개장 순간 어떻게 터져 나올까요? 억눌린 스프링은 반드시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튈지 아래로 꺾일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은의 60에서 70%를 혼자 소비하는 블랙홀, 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사면 오르고 중국이 멈추면 흔들립니다. 그게 지금 글로벌 귀금속 시장의 현실이거든요.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상해 금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금이 무려 126톤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15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며 외환 보유고 내 금 비중을 9.6%까지 끌어올렸고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축적입니다. 더 주목할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투자용 금 수요가 장신구용 수요를 넘어섰습니다. 금을 목에 거는 시대에서 금을 자산으로 쥐는 시대로 넘어간 거죠.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은까지 전략 자산으로 분류해 비축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4일 재개장은 단순한 시장 열림이 아닙니다. 거대한 수요 엔진이 다시 점화되는 순간입니다. 금값이 5,000달러 선에서 공방을 벌이는 동안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오히려 목표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말 금 전망치를 5,400달러로 올렸고 JP모건은 장기적으로 6,000달러 도달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큰손들은 오히려 베팅을 키우고 있는 거죠. 더 파격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런던 금시장협회 LBMA의 일부 분석가들은 올해 금값이 최고 7,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배경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끊임없는 금 매입,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금값의 구조적 상승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5,000달러가 천장이 아니라 새로운 바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 흥미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금이 새로운 글로벌 통화로 부상하고 있다고요. 달러 중심의 단극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금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안전자산을 넘어 통화 시스템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외환 보유고가 서방의 제재로 한순간에 동결되는 걸 지켜본 인도와 중동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거든요. 그 대안으로 선택한 게 바로 금입니다. 제재도 통하지 않고 누군가 동결할 수도 없는 자산.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캐피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만으로도 2030년까지 금값이 지금의 2배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서방 시장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동안 아시아권은 조용히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힘의 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 흐름, 금 시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은은 금과 다릅니다. 금은 장롱 속에 넣어둬도 금이지만 은은 공장 안에서 소비됩니다. 태양광 패널 한 장에 들어가는 은이 20g, 전기차 한 대에는 40g 이상이 들어갑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기차가 팔릴수록 은의 산업 수요는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은 시장은 지금 6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실버 인스티튜트는 2026년에도 이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세계 3위 은 생산국인 중국이 자국 산업 수요를 이유로 애은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구조, 교과서적인 가격 상승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인 전체 수요의 60%가 산업용이다 보니 글로벌 경기가 꺾이면 금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폭락장에서 은이 금보다 훨씬 깊이 빠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경기 민감 자산, 은의 이 이중성이 바로 은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이자 동시에 기회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월 24일 이후 시장은 크게 세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움직일 겁니다. 첫 번째는 상승입니다. 중국의 억눌린 실물 매수세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상해 프리미엄이 국제 가격을 끌어올리는 시나리오죠. 이 경우 금은 5,000달러에 안착하고 음은 80달러를 회복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횡보입니다. 중국의 매수세와 서방의 차익 실현 매물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인데요. 금은 4,800달러에서 5,200달러 사이, 은은 73달러에서 82달러 사이에 박스권에 갇히는 시나리오입니다. 방향을 못 잡고 출렁이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장세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하락입니다. 투기적 포지션 청산과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상해 가격이 오히려 국제 시세에 맞춰 내려오는 시나리오죠. 이 경우 금은 4,670달러, 은은 60달러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상해와 뉴욕 간 차익 거래 물량이 어느 방향으로 청산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전문가들이 방향과 무관하게 24일 직후 변동성의 폭은 역사적인 수준이 될 거라고 입을 모은다는 사실입니다. 24일 재개장 이후에도 눈을 떼면 안 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24일 당일 상해 시장의 시초가와 거래량입니다. 첫 1시간의 움직임이 단기 방향성을 사실상 결정하거든요. 숫자 하나하나가 신호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틀 뒤인 2월 26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립니다. 국내 기준금리 결정이 원화 환율에 영향을 주고 그게 곧바로 국내 금 시세로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국제 금값이 올라도 원화가 강세면 국내 시세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투자자라면 환율 변수를 절대 빠뜨려선 안 됩니다. 3월 3일은 중국 원소절입니다. 춘절부터 이어진 중국의 실물 매수 시즌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이 시점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을 보면 중국의 진짜 수요 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일정도 줄줄이 잡혀 있어서 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수시로 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 24일부터 3월 초까지 이 2주가 향후 금은 시장의 큰 그림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코맥스 시장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신호가 하나 보입니다.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적 자금의 순매수 포지션이 3개월 내 최저치로 줄어든 겁니다. 시장의 과열이 식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새로운 매수 자금이 들어올 여력이 그만큼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방의 금 ETF에서는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GLD, IAU 같은 대형 금 ETF의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시아권의 실물 매수세는 이 유출 물량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팔고 동쪽에서 하는 구조.
스마트머니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중국 보석상이나 중앙은행처럼 조용히 저가 매수에 가담하며 하방 지지선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건 한 방향으로의 몰빵입니다. 무조건 오를 거라는 확신도 무조건 떨어질 거라는 공포도 모두 위험합니다. 변동성이 역대급으로 커질 수 있는 구간인 만큼 분할 매수와 시나리오별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이 어디로 튈든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 내 포지션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다시 돌아간다는 것. 금은 중앙은행 매수와 금리 인하 기대라는 견고한 기둥 위에 서 있고, 은은 6년 연속 공급 부족이라는 강력한 반등 트리거를 쥐고 있습니다. 2월 24일은 단순한 시장 재개장이 아닙니다. 9일간 억눌렸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날입니다. 방향이 어디든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챙기고 주요 지지선을 확인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냉철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시장의 급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두는 것뿐입니다. 중국이 눈을 뜨는 순간 시장은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위기로 볼 것인지 기회로 볼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